우선 강의하기 전에 휴대폰 잠깐 점검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식사들 하셨어요? 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오랜만에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역시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한국의 특성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멋진 우리 해피기기 앱이 나올 거예요. 나오기 전까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지금이 공부하는 요 시간이 그 전에 했던 많은 시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스타트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인맥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막상 회사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딱 뚜껑을 열어서 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멋진 열매를 여러분 것으로 수확할 수 있는 수확의 계절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께 이제 기본적인 우리 회사에 대한 설명과 또 앞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갈 건지에 대한 얘기 설명드릴 거고, 제가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저는 오늘 제품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마친 다음에 우리 저기 최은수 마스터님께서 전반적인 화장품 또는 기타 다른 제품에 대한 것들을 한 20-30분 정도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왜? 여기 왜 오셨어요? 다 여기 왜 들어오셨죠? 돈 벌고, 이왕이면 요즘은 뭐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100% 돈이 100%는 아니지만 아마 우리들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 정도는 내가 여유 있는 자본이 있으면 웬만한 걱정거리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개념에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고, 바로 그 여유 있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에 앞서 우선 먼저 우리는 언제까지 살 것인가가 참 중요하죠. 자, 혹시 나는 한 100세까지 살고 싶다. 100세. 100세 안 계시네? 90세. 안 계셔? 그러면 120세? 120세, 오케이, 120세.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불과 여러분들이 20-30년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는 보통 평균 수명이 한 70세 정도 살면 잘 산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 70살까지만 살고,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거의 뭐 90세, 100세는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생전에 계시는데 지금 84세세요. 근데 아주 정정하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못해도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근데 여러분이 100세 되면 또 내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느냐? 또 그렇지 않아. 왜? 또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또 늘어나. 120세까지. 그럼 120세에서 이제는 마감해야지? 또 안 돼. 왜? 150세까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삶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서두에 뭐 때문에 여기 오시냐고 말씀드렸죠? 넉넉한 자본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즉 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속된 말로 오래 살면서 벼른바닥에 똥칠하면서 살면 이게 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살더라도 멋진 노후, 좀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생을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뭐 일확천금, 내가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뭐요? 대장동인가요? 1억을 넣었더니 이게 1200억이 됐대. 뭐 그런 일확천금은 우리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자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 이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잘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한꺼번에 일확천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남은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은 삶이 생각보다는 많이 남았는데 그냥 살 수 있느냐?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누가 책임을 져요? 자녀들이 책임을 졌죠. 아마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우리 세대까지만 끝일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지나고 우리 자식 세대, 뭐 손자 세대 가면은
말 그대로 손 안 벌리면 다행이고 각자 알아서 사는 쪽으로 삶이 영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 화면을 띄웠죠. 무슨 화면이에요? 유엔에서 정한 나이의 세대 구분이 있어요. 세대 구분.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 65세까지가 청년 세대래. 청년.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시네요. 그죠? 저도 청년이에요. 청년 아니신 분. 다 청년이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관록이 생겨가지고 멋진 인생의 삶을 준비하는 때가 어디예요? 중년. 79세까지가 중년이에요. 즉 중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나이인데 말 그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79세까지는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스스로가 일을 하면서 수입을 벌어가는 일을 해야만 남은 삶이 여유있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최소한 80세는 넘어가야 그래도 노인 취급을 받는다.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요 근래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70세가 돼가지고 양로원에 갔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양로원에 70세가 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딱 대문에 들었으면 거기 계신 분들이 고참들이 뭐라 그래요? 전군 물 좀 떠와 이러던데요. 그 정도로 70세는 노인도 아니야. 최하로 80은 돼야 그나마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인정을 받는 레벨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간 더 지나면 이제는 80세도 청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 2, 3차 혁명은 잘 아실 거예요. 농협에서 산업화가 되고 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3차 산업시대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3차 산업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시대라고 해요. 4차 산업시대는 뭐와 함께 왔냐면 바로 초연결시대, 초지능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초연결은 뭘로 연결이 됐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결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초연결시대가 연결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면서 4차 산업시대가 시작이 됐다. 즉 그 전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은 단순히 내가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정도는 걸로 끝났지만 이제 그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변형되면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SNS를 통해서 전 세계 누군가와는 24시간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우리 딸내미가 미국 텍사스에 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와요. 뭘로요? 화상통화로 전화가 와. 근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공짜야. 옛날 같으면 미국하고 통화하려면요 001이나 002 같은 데 해가지고 아마 한 20-30분 통화하면 몇십만 원 나올걸요? 근데 요즘은 1시간을 통화해도 공짜예요.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전 세계 누구와도 관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연결 시대라고 해요. 초연결 시대. 그래서 바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4차 산업시대가 현재 와 있다. 앞으로 여러분이 올 것이다는 건 아니에요. 이미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4차 산업시대는 어떤 형태로 현재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죠. 자, 4차 산업시대는 여기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그 외에 자율주행차,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물 인터넷, IoT를 한번 보자고요. IoT는 뭐냐면 기계와 기계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운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톨게이트에서 표를 뽑고 나갈 때 그 톨게이트에 있는 직원한테 표를 주고 돈을 정산했죠. 근데 그 숫자가 점점 줄고 있죠. 지금 아마 고속도로 나가 보시면 옛날에 10개의 톨게이트에 부스가 있다면 지금은 반 이상은 전부 다 뭐가 돼 있어요? 하이패스가 있다고. 하이패스. 말 그대로 그냥 말하지 않고 승용차에 있는 단말기하고 거의 하이패스에 연결되어 있는 리더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너 출발했네? 지금 요금 계산한다? 하고 계산을 돼요. 그리고 내가 나갈 때는 이미 목적지에서 너 서울에서 왔네? 여기 지금 부산까지 15,000원이야. 15,000원 결제한다? 하고 결제가 돼요. 스스로. 즉 그게 뭐예요? 기계와 기계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은 뭐예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상을 로봇가, 기계가 해내는 거죠. 그리고 로봇가 해내고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이제는 흔한 일들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와 있는 미래에 대해서 한 가지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과연 어떤지. 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을 해서 약을 처방을 했대요. 했더니 200만 건의 약을 처방하면서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200만 건의 약 처방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오류가 생겼을까요? 그죠? 만약에 저걸 하려면 몇 년 걸리겠지만 몇 년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러면 피곤해서 아마 어마어마한 오류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고 저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마 수백 명의 약사가 동원이 돼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바로 로봇 한 대가 200만 건의 처방전을 단 한 건의 오류 없이 처리해냈어요. 이런 일들. 또 영국의 딜로이트사라고 해서 이 회사는 영국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이에요. 즉 250명을 대체할 수 있는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도입했더니 250명이 회계사 하는 역할을 다 해내고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남는 시간에 경영 컨설팅 그리고 암 진단, 의학계의 동향 보고까지 해냈다고 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얘기 뭐예요? 전부 다 4차 산업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즉 사람의 일손이 필요 없더라. 즉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나 기계들이 대신해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시대예요? 사람과 로봇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과연 그러면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긴 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많은 석학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와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이 시대가 되면 직업이 다 사라진대요. 직장이 사라진대요. 자, 미국의 모 대학의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2030년까지 10년밖에 안 남았죠. 10년 안에 전 세계에 47%, 약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대요. 20억 개의 일자리가. 그만큼 이제 그러한 일자리들이 로봇이나 이런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휴대폰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죠. 이제는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어요.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뭐 때문에? 휴대폰, 스마트폰 때문에 4차 산업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해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뗄 수 없는 인간들을 우리는 포노 사피엔스라고 해요. 즉 휴대폰 없이는, 스마트폰 없이는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불안해. 혹시 여러분들이 잠깐 어디에를 외출을 하다가 지갑을 놓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럼 오늘 하루 그냥 돈 안 쓰고 그냥 오늘 어떻게 일을 때우지 하고 대충 여러분이 때운다고요. 근데 오다 보니까 핸드폰을 놓고 왔네? 그러면 그냥 오늘 하루 핸드폰을 살아보지 해요?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 갖고 나와요? 갖고 나와요. 바로 이런 일들이 현재 인간이 그래서 이제는 이런 휴대폰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라고 할 정도로 서로 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러한 신종 용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을 해요. 근데 새로운 일자리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긱 이코노미라는 시대가 왔어요. 긱 이코노미라는 뭐냐면 기기라는 용어가 있는데 기기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긱은 GIG입니다. GIG는 1920년대에 미국의 재즈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다가 연주가 듣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가 기획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알아서 각자가 연주할 수 있는 분야 악기들을 들고 나와서 즉석에서 연주를 해내요. 그리고 그 연주를 하고 내가 연주한 만큼 수입을 벌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획은 정확하게 따지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 이게 기계예요. 좋죠? 그런 일만 하고 살 수 있으면 늙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피곤할 것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내가 좋아할 때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할 때 일하고 또 원하는 만큼 일했더니 또 원하는 수입을 가져갔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기라는 형태의 일들이 사전적 용어로는 공연, 연주 이런 뜻인데 약 10여 년 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젊은 스타트업을 진행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 뭐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말 그대로 돈도 없는데 기술만 하나 가지고 서로 모여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뭔가를 성장시키는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도 미국에도 그런 젊은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뭔가 사업으로 연결해야겠는데 그 사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 즉 그것을 프로그램하고 이런 고급의 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한 고급의 인력을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이 직원으로 고용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임시적으로 고용하고 끝나면 종속 관계가 이루어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자 게시판에다가 본인이 필요한 인력을 공고를 올려요. 내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래머를 모집합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남기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남는 시간에 퇴근하고 컴퓨터에 거기 공고 게시판을 보는 거죠. 게시판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해요? 연락을 하죠. 그 일을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서로 만나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 것이며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서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나한테 1,000만 원만 주세요. 내가 해낼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종속 관계가 일이 시작되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딱 끝나는 관계. 이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경제 용어로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긱 이코노미라는 형태로 경제 용어가 탄생한 게 약 10여 년 전이라는 얘기죠. 10여 년 전.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요 긱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임시직을 그냥 경제, 기거라 그래, 기거. 임시직을 활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직업들이 이제는 여기 뭐라고 됐어요? 이제 임시직들이 일상화되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아마 올해 한 3개월 전에 제가 TV 뉴스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이 공채를 한 기업이 대한민국에 다 한 군데밖에 없대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공채를 하죠. 예를 들어서 삼성, LG, 현대 이런 모든 기업들에서 신입사원들을 모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직원을 뽑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걸 안 한대요. 딱 오로지 올해는 삼성 한 회사만 그렇게 신입사원을 뽑는 공채를 했고 나머지 모든 기업들은 공채를 아예 안 해요. 수시 모집을 해. 내가 사람이 필요할 때만 사람을 뽑는 거죠. 모자란 인원만큼만. 바로 그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나마 대기업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직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중소기업들은 그런 직원들 뽑지 않아요. 왜? 그런 직을 뽑으면 골치 아픈 일이 많거든요. 뭐 조합에 가입이 돼야 되고 뭐 4대 보험 적용해줘야 되고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불성 규정이 많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임시직을 고용하죠. 각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인원만 뽑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서로 계약 관계가 끝나는 형태의 일, 이러한 형태의 일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일이 바로 임시직이라는 개념이고 그게 기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기 시대가 이미 와 있다.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기기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임시직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기들은 많지 않아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저도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만약에 기기를 한다면 저는 대리운전밖에 할 게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을 벌어가는 일들이 기존의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이러한 대리운전, 오토바이 택배, 뭐 실버 택배, 지하철 택배 이런 것들이 다 기계 형태의 일들이에요. 즉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것들은 계약 관계가 건 바이 건으로 끝나는 거죠. 한 건 해주고 돈 일시적으로 받고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직장에 취직을 해서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개념이 아니라 한 건 바이 건으로 건별로 여러분이 수입을 벌어가는 일 이런 것들을 다 형태의 기기라고 합니다. 물론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것도 기기라고 하고요. 이런 형태의 기기를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노동 형태의 기기 외에 조금 더 고퀄리티가 있죠. 그 고퀄리티는 전문가들용이죠. 즉 블로그를 개발해주고 블로그 한 건당 얼마씩을 받는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프로그램 한 건당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 또 내가 회계 감사를 한 건당 해주고 얼마씩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저기 어디야 강남 지하철역에 가면 교대구나 교대 지하철역 가면은요 변호사들도 앱이 있어요. 앱. 요즘은 변호사들이 옛날처럼 상담을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법률적인 어떤 기능을 받고 나면 그 건별로 수입을 주는 그런 형태의 이 앱도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는 이러한 고급 인력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기기 형태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기기 있죠. 그 기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보통 1, 2, 3위 안에 들어간다는 게 바로 잘 알고 있는 유튜버, 뭐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끼, 재능을 발휘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화면을 공유하고 좋아요 이런 거를 받게 되면 그 숫자만큼 광고비를 지불받고 수입을 벌어가는 것. 그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별풍선을 뭐 3천만 원어치를 주고 어쩌고 해가지고 또 사람 죽인 일도 있었죠.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벌어간다고 하니까 이 직업이 가장 선망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새로운 사업에 기획을 한다면 어떤 기획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획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자,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미 이러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아이디어를 기업 차원에서 창의적으로 내서 바로 공유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 된 경우도 있죠. 이런 기업들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이미 공유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발빠르게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굴뚝사업, 제조업, 보통 뭐 50년, 100년이 지나야 뭐 기업을 뭐 반석에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은요, 아이디어만 좋으면 불과 5년, 10년 사이에도 그 100년 넘은 기업들을 추월하는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바로 이런 기업들이 다 그런 기업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기업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와 있고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에 침투할 거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우리들이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형태의 기술밖에 할 수 없는데 바로 그러한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일반 서민들도 누구나 다 시간과 노력과 본인들의 능력만 투자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수입을 여러분이 선망하고 있는 그러한 직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개념으로 회사가 탄생했어요. 그 회사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릴 해피코라는 회사이고 그 회사는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가 중간에 없어져 버리고 오너가 땀만 먹어버리면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아이템도 좋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 회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튼튼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 사업을 우리에게 전개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분은 첸행파이라는 회장님이시고요. 이분은 싱가포르 분이에요. 이분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정평이 나 있냐면요. 재정회생 전문가, 기업혁신 전문가, 그리고 유니콘 체인지 메이커, 게임 체인저, 주식 전문가, 금융 엔지니어, 회생 전문가, 그리고 7개 산업 분야에서 35개 이상의 기업을 성공시킨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한 재력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재력가임과 동시에 이분은 아주 덕망 있는 사업가예요. 왜 덕망 있는 사업가냐면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종합병원과 의료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약 20개 나라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의료 복지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으신 분이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일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 스토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첸 회장님은 현재 연세가 78세입니다. 78세인데 70세가 되던 해야 잠시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노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왔다고 자부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삶을 노인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고민을 해요. 어떤 일을 해야 젊은이들에게 나머지 삶을 본인의 생각을 전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말씀드린 해피기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계기가 됐고 그 해피기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분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회사를 갖고 있느냐, 회사에 대한 내용, 또 제품에 대한 내용은 이따
최은수 마스터님이 할 거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DS라고 있죠. DSS는 보안 프로그램 업체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RBC 라이프 이거는 유통 건강보조식품 회사인데 가장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카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커피 전문 브랜드이고요. 그리고 얼셋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 있어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은행 이거는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은행이라고 해서 이 은행은 미국 내에 40여 개의 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 랭킹 한 13위에서 20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은행입니다. 그리고 차이나가스 같은 경우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고 중국 전 대륙의 65%의 가스 관로를 관리하는 회사예요. 65%에서 자산 가치가 60조 정도 되고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20조에 육박하는 아시아 6대 그룹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큰 기업이 차이나가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종 의료재단, 병원을 통해서 아까 같은 좋은 일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으니 회사가 망할 일은 없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미래에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면서 회사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바로 여러분이 와 있는 해피코가 바로 그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는 대한민국에 진출해 있고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여기 있네요. 체랭파이 엠브로드. 즉 마지막 본인이 갖고 있는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많은 회사를 갖고 있으니 웬만하면 그냥 젊은 전문 경영인을 야 네가 이 회사 맡아서 한번 해봐 이런 게 대부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최 회장님은 마지막 본인의 인생을 불태우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설게 해서 직접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그 정도로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미래를 준비할 때 가장 혁신적으로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이 가운데 계신 빈센트 럼이에요. 빈센트 럼. 이분을 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이 지금 각 주머니에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빈센트 럼이에요. 즉 애플사가 기존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시킬 때 그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빈센트 럼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스마트폰이 보급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4차 산업시대 혁명 시대를 문을 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상관없죠. 그죠? 그만큼 이 사람은 해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어떤 시대가 올 건지를 알겠죠. 우리보다는 잘 알겠죠. 바로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바로 체랭파 회장님과 만나서 해피 기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 빈센트 럼은 아까 말씀드린 DSS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되어 있고 또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HWH 월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HWH 월드의 대표이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최대장님과 우리와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해피기기라는 앱이 나올 건데 그 앱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우리 회사의 기본 목표는 여러분이 기존에 카톡을 쓰듯이 유튜브를 보듯이 틱톡을 보듯이 페이스북을 보듯이 인스타그램 하듯이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늘 휴대폰 보고 있죠? 혹시 전철 타고 오시면서 나는 잠만 잤다 하시는 분 전철 타고 오면서 나는 유튜브를 봤다 전철 타고 오면서 나는 카톡을 하고 했다 다 아시죠? 그 일 하시면 돼. 그 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카톡을 하냐면요 카톡은 불과 10년 만에 전 국민이 다 쓰는 앱이 됐어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6년 만에 전 국민이 다 쓰는 앱이 됐어요. 6년 만에. 자, 6년 만에 5천만 명을 모은 회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카톡을 거의 매일 쓰고 있잖아요. 그죠? 매일 쓰고 있는데 카톡보다도 더 유용하고 더 가치가 있고 편하고 하다면 여러분이 쓸 수가 있지만 카톡과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구태여 여러분들이 카톡 외에 다른 앱을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쓸 이유가 없죠. 바로 여러분께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카톡을 쓰면서 지금 불과 6년 만에 전 국민이 쓰듯이 만약에 해피기기라는 앱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써보니까 정말 이거는 획기적이다. 그렇다면 카톡이 6년 만에 전 국민을 활용하게 했듯이 아마 우리 해피기기라는 앱이 카톡만큼 빠른 속도로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카톡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전 국민이 쓰지만 여러분에게 주는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금전적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카톡은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죠? 지금 무려 계열사가 158개래. 158개. 10년 만에 158개의 계열사 갖고 있는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때는 이재용의 재산 가치를 김범수 회장이 넘어설 정도였고, 또 카카오뱅크라는 회사는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보름 만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8위인 현대자동차의 주가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범수가 물론 처음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겠지만 이제 돈을 버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 뭐니 다 차지해 지금. 그러니까 158개의 기업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무 독과점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만약에 여러분들께 제공할 이 해피기기라는 앱이 카카오톡보다 더 유용하고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전 국민한테 퍼지는데, 만약에 기존에 자꾸 얘기하면 안 되니까 기존의 일반 기업가들 같은 사람이 우리 해피기기를 만들었다면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말 그대로 똑같이 야 해피기기라는 회사 정말 빠른 시간에 엄청 크게 성장했네 하고 부러워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바로 우리 해피기기는 차원이 틀려요. 즉 회사가 성장할 때마다 그 발생하는 수익금을 여러분들과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 성장하면 우리한테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은 일이죠. 바로 그 일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뭔가를 투자하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톡 쓰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페이스북 하는 시간, 인스타그램 하는 시간에 해피기기라는 앱이 나오면, 만약에 그 해피기기 여러분 손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유용하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해피기기를 여러분이 열심히 사용해 주시면 그게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하는 것이에요. 그 일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활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생활에 변화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되는 자본이 있다 없다? 자본이 없다. 뭐든지 무료예요. 무료로 회원가입하고 사용하고 편리하면 주변에 전파하는 일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이 해피기기라는 앱이 카카오톡보다 얼마나 더 편리한지 실제로 여러분 손에 들어왔을 때 야 정말 이 정도라면 나 카톡 안 쓸 거야. 여러분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생각은 다 비슷하니까 과연 여러분이 이 앱이 여러분 손에 주어졌을 때 정말로 다른 앱보다 특화된 편리한 유용한 기능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먼저 여러분이 만약에 카톡을 쓰고 있다가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카톡에서 나가서 유튜브를 클릭해야죠. 근데 우리 해피기기라는 앱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해피기기 앱을 까는 순간 여러분 스마트폰상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메신저가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자동 연동이 돼요. 즉 여러분이 해피기기 앱을 깔잖아요. 깔면 여러분 휴대폰상에 카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위챗 이런 것들이 다 자동 연동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카톡을 쓰시다가 유튜브 보려면 카톡에 나가서 유튜브를 클릭해야죠. 근데 우리 해피기기를 쓰면 해피기기를 쓰다가 유튜브를 보려면 내가 클릭하면 돼. 나갈 필요 없이. 편리하죠? 네. 시간적으로, 노력적으로 간단하죠? 자, 그런데 그 간단한 그런 내용이지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멋진 음식점에 가가지고 고가의 음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을 먹기 전에 뭘부터 해요? 사진부터 찍죠. 사진을 왜 찍어? 자랑해야 돼, 자랑. 나 오랜만에 이렇게 멋진 음식 먹고 있다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휴대폰상에 카톡에 있는 친구, 뭐 트위터에 있는 친구, 인스타그램에 있는 친구, 뭐 각종 여러 친구들이 분산이 돼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분산되어 있는 모든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자랑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이 따로따로 들어가서 자랑하고 나오고 자랑하고 나오고 자랑하고 나오고 그 일을 반복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해피기기 앱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연동돼 있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글이나 사진을 올려놓고 한 방 딱 누르면 다 날아가 한 번에. 끝. 엄청 편리하죠? 그러면 이걸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카톡을 사용해야 돼? 해피기기를 사용해야 돼? 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지금은 나오지도 않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편리한 앱이 나오니까 너도 한번 써봐 하고 여러분이 전파하시면 돼. 그럼 전파하시면 결정적으로 바로 여러분에게 인공지능이 누구로부터 해서 이 앱이 전달받았는지를 역추적해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떠한 결과치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 노력한 대가만큼 단계별로 수입을 나눠준단 말이죠. 즉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개했더니
소개하고 쭉 내려갔어. 저 밑에서 누군가가 사용했어. 사용한 사람을 역으로 추적해봤더니 각각이 한 10명이 쭉 연결해서 각각이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명에게 각각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알아서 지불해 준다니까? 그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 그러면 편리하고 유용한데 또 전달했더니 나한테 돈이 들어와. 그러면 이걸 나 혼자 써야 돼요? 주변에 아는 사람을 많이 연결해야 돼요? 바로 그 내용. 바로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아마존처럼 아마존이 1년에 1000조를 해요. 1000조. 우리 회사가 7년 안에 아마존을 잡겠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노나. 자, 그리고 우버가 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컴퓨터가 모든 관리를 다 해요. 여러분들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자랑만 하시면 돼요. 자랑만 하면 누구나가 다 안정적인 추가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회사가 여러분께 제공할 카테고리예요. 9가지 카테고리인데 이 9가지 카테고리가 한꺼번에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께 한꺼번에 주어지면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많은 기능들 있죠? 그 기능을 난 100% 다 쓰고 있다. 네,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에 담겨있는 기능 10%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카톡을 쓰고 있지만 카톡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여러분이 다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도 여러분께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한꺼번에 내놓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계속 추가해서 아마 향후에는 전체가 다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또 차이점만 설명드릴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화상통화하는 것. 근데 화상통화도 1대1밖에 안 되죠, 카톡은. 근데 우리는 내가 연결된 사람들이 다 해피기기만 연결돼 있다면, 자, 우리 화상통화 합시다. 그러면 지금 줌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원수 관계없이 연결해서 한꺼번에 화상회의를 할 수 있어요. 화상회의. 즉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줌이 사용되고 있는데 요 줌의 개발자가 우리 해피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오면 더 편리한 기능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소셜미디어 말씀드렸고, 백오피스. 여러분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달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 휴대폰이 매일 연동을 해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나라부터 전 세계에 몇 명이 퍼져 있고 그 몇 명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해서 얼마나 매출 올렸고 그 매출 통해서 내가 공유한 금액이 얼마고 나한테 수익이 얼마 들어오는지가 실시간으로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요 스마트폰 들고 여러분이 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뜨는 백오피스만 이렇게 눈에다 딱 보이니까 깜짝 놀래요. 할 거야 말 거야? 안 하면 바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럼 브랜드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브랜드는 다 들어올 거고, 방송을 소개시켜드렸고, 북창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추가적으로 매월 받는 수입이나 아니면 내가 모아놓은 목돈이 있다. 목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코인에 투자하고 뭐 증권에 투자하고 뭐 은행에 넣지 말고, 바로 요 북창신 프로그램은 우리 채널님이 가지고 있는 수십 개 회사가 있잖아요. 그 수십 개 회사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건에 맞는 것을 여러분이 설정해 놓으면 설정값에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하면 거기서 안정적인 수입을 여러분께 돌려드려요. 요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해피킥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추가적인 수입이 있으면 여기다가 또 재산 증식하는데 맡기면 돼요. 부창출 프로그램에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용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플랫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앱이 여러분이 쓰는 순간 느끼게 될 거고요. 이 앱을 쓰다 보면은 다른 앱은 쓸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다른 앱은 너무 허접해. 너무 허접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써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마법과도 같은 앱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앱이 나오면 여러분이 나 혼자만 써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에게 같이 쓸 수 있도록 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앱만 전달할 게 아니라, 야, 우리 회사에서 이런 앱이 나왔는데 그 앱에서 이 회사가 멋진 제품을 가지고 있어. 한번 써봐 하고 여러분이 한 번만 써보면은 정말 느낄 수 있는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제품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우리 최우수 마스터가 할 거니까 제가 소개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써보면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화장품이 나와 있고 아마 다음 달 중으로 커피하고 또 RBC 라이프 건강보조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 한번 써보면은
정말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우리 커피 먹다가 다른 커피 마실 수가 없고 우리 물 마시다가 다른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우리 화장품 쓰다가 다른 화장품 쓸 수 없는 그러한 제품들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이런 제품을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인스타그램으로 아니면은 SNS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연결된 누군가에게 내가 써보고 너무너무 좋더라 하고 여기다가 올려서 자랑만 하시면 돼요. 자랑하시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나머지 모든 관리는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공유 댓글을 날리시면 그 공유 댓글을 날린 것을 누군가는 보게 되겠죠. 반드시 보게 돼요. 확률적으로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SNS에 연결되어 있는가 중요한데 연결만 많이 돼 있다면 확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올린 글을 클릭할 것이고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그 소비자를 회사가 관리해서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회사가 해요. 회사가. 그럼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써보고 느낌을 전달하고 그리고 주변에 너도 한번 써봐. 이렇게 좋더라 하는 얘기만 하시면 돼. 왜 또 갑자기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죠. 자, 여러분은 해주실 거예요. 사업자죠. 사업자로서 제품을 열심히 써보고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소비자가 만들어져요. 소비자가 만들어지면 이때부터 회사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타이트하게 딱 그 소비자를 관리를 해요.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너만 쓸래? 네가 소개하면 돈이 들어와. 네가 써도 돈이 들어와. 그리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관리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좋은데? 소개 한번 해볼까? 소개했더니 돈이 들어와. 너 돈 한 번만 받을래? 또 있는데 또 소개하면 돈 더 들어와. 이렇게 계속 인공지능이 계속 깐족깐족거리는 거지. 이 사람을 아주 그냥 귀찮게. 그러면 괜찮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업자가 될 것이고 부업자가 되다가 우리와 같은 정치적인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회사가 다 해요. 인공지능이.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써보고 느낌을 SNS에 자랑하는 일만 합니다. 자랑하는 일.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다. 그 일만 하시면 10년 후에 아까 말씀드렸죠. 카톡이 6년 만에 대한민국 전 국민을 다 석권을 시켰는데 만약에 10년 정도 지난다면 카톡은 국내용이죠. 우리는 글로벌이에요. 전 세계 동시에 오픈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여러분들 뭐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나라부터 소개해서 6단계만 내려가면 미국의 클린턴도 아는 사이가 된대. 6단계만 내려가면.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누군가는 나라부터 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10년 후에는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로부터 해외 피직을 전달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 인원수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입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란 말이죠. 뚜껑도 안 열었어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일을 진행해서 10년 후에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유저를 여러분의 유저로 몇 명을 만들 거냐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수입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자, 그리고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과 부와 행복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안 해도 이 회사는 이미 갖춰놓고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면 이 안에 편승을 해서 여러분의 몫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처럼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본을 모아주면 나는 그 다음에 이 돈 가지고 뭐 할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이미 회사는 완벽하게 갖춰놨어요. 갖춰놓고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노세요. 이런 내용.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멋진 파이프라인을 깔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고 그러한 회사이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가지고 아마 함께 일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이 아마 제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해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매일 밤 8시 반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강사분 6분이서 돌아가면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꼭 들어오셔가지고 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제품 설명 안 드렸거든요. 이제 제품에 대한 얘기를 우리 최은수 마스터가 앞에 나오셔가지고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고요. 우리 제품 설명을 할 최은수 마스터님을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